네, 반갑습니다. 사무님 원조사 경제입니다. 자, 우리 진짜 9강이에요. 저 아까 개념 설명 영상을 찍었거든. 내가 개념 설명 원래 잘 안 해요. 이거 진짜 비싼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과 이제 문제풀이 팁까지 수능에서 어떻게 꼬아서 내는지 다 알려주거든. 제발 좀 봐. 내가 진짜 부탁할게. 너네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제발 봐. 잘 보시고 수능 기본 문제 49페이지부터 8개 풀어봅시다. 기본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빠르게 풀고 실전 문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보시면은 다음 글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 보시면은 어린아이들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는데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아이들은 뛰어난 사회적 능력을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내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평생 동안 여기서부터 비추시어요. 평생 동안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곤란을 경험할 수 있는데 유소년기 이후 바로잡기 어렵대. 그러면은 유소년기에 바로잡아야 개인의 인성이나 자아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사회화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1번 보시면은 사회화는 사회 존속에 기여한다. 맞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는 없고요. 사회화는 개인의 일생에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없어요. 3번 원초적 사회보다 2차적 사회가 중요하다. 지금 완전 반대로 나왔죠. 2차적 사회보다 1차적 사회화가 원초적 사회화라고 나온 건데 원초적 사회화를 제대로 해야 개인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요. 4번 또래 집단의 영향력은 유소년 시기에 더 중요하겠죠. 그죠? 4번 틀렸고 답은 5번입니다. 유소년기의 사회화는 개인의 인성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1번의 답은 5번이었고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면은 내가 나체로 강남역을 활보하겠습니다. 2번 2번도 안 나옵니다. 예기사회랑 제사회를 단독 문제로 출제하는 미친 시험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 환경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자, 밑줄 치세요.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기존의 습득한 규범과 가치관 등이 변화된 환경이 요구하는 것과 충돌까지. 그래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습득한 가치관을 어, 이런 게 뭐 어떻게 읽어야 돼? 아무튼 A가 제사야입니다. 하게 풀었더니 B. 자, 한편으로 개인은 미리에다 동그라미 칠까? 미리 변화를 예측하고 요구되는 행동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B가 예기 사회화가 되겠죠. 1번부터 보시면은 A는 재사회화는 기존 사회화 내용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B는 예기사회화는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를 목표로 이루어진다. 요런 거는 없어요. 요런 건 없어요. 그리고 재사회화랑 예기사회화랑 둘 다 2차적 사회화를 주로 다룹니다. 예기사회랑 재사회화가 기초적 수준, 1차적 수준의 사회화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진짜 0.01% 정도밖에 없어요. 2번 틀렸고 3번 개종한 사람이 개종의 뜻을 모르지? 모르죠? 개종이 뭐냐면은 종교를 바꾸는 거야. 종교를 바꾸는 거. 종교를 바꾼 사람이 새로운 종교의 교리를 배우는 것은 제사회화죠. 그죠? 그래서 A고요. 4번 미국 유학 준비생이 영어를 미리 공부하는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기사회라서 B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A는 공식적 사회기관, B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 주로 담당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특정 사회화를 특정 사회기관이 담당하고 이러지 않아요.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3번 볼게. 자, 지금 가랑 A랑 B에 들어갈 걸 찾아야 되는데, 자, B를 먼저 보시면은 사회화의 내용은 사회 전체 합의를 반영한다고 보는 거.
근데 지금 기능론과 갈등론이 갑자기 튀어나왔네? 그럼 이제 막 멘붕이 오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1단원인가? 그러지 말고, 우리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문화 모든 단원에서 언제 어디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단원을 제대로 공부했다면은, 우리 전혀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회 전체 합의에다 밑줄 치시고, 뭐가 됐든 사회 전체 합의를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B가 기능론이겠지. A가 갈등론이겠고, 그럼 우리 가에는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오셔야겠네요.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은 A는 갈등론, B는 기능론이다. 맞죠?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니은 가는 갈등론의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사회화를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가? 이거 갈등론의 주장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하셔서 1번이 되겠고 디귿 A는 갈등론은 사회화가 개인을 사회에 적응시켜 사회구조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을 사회에 적응시켜서 지배 집단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 이렇게 주장할 거야. 갈등론은.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B는 기능론은 사회화를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가는 능동적 과정이라고 보는 거는 상상론이 되겠습니다. 리을도 답이 될 수가 없네요. 3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4번 그런 것도 안 나와요. 3번은 혹시 몰라 나올 수도 있어. 4번은 안 나옵니다. 자, A랑 B가 귀속지위랑 성취지위 중 하나인데 지금 차이점을 봤더니 A만의 특징으로 선천적 자연적으로 주어진대. 그럼 선천적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지위는 무슨 지위였어? A가 귀속지위고 B가 성취지위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가에는 지금 공통점이 들어가야 되고 나에는 성취지위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될 텐데 자, 1번부터 보면은 남편, 아내. 자, 남편이랑 아내라는 거는 뭘 했다는 거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결혼은 노력해서 하는 거야? 자연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의지랑 의도를 가지고 결혼해야겠다. 요즘 결혼 쉽지가 않아요. 너는 결혼을 언제 하고 싶어? 할 거면 빨리. 할 거면 빨리? 빨리가 몇 살이야? 25? 30? 졸업과 동시. 어. 저렇게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 응? 그래서 남편, 아내를 그 다음에 부모, 이런 것들은 성취지입니다. 1번 틀렸고요. 신분제 사회에서 세습 귀족은 이거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주의예요. 한번 A는 귀속주의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포기하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들이잖아. 근데 갑자기 내가 딸이 되고 싶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갑자기 엄마랑 아빠를 바꿀 수 있어? 그럴 수 없어요. 어? 그다음에 뭐 청소년 귀속주의죠. 나 청소년 싫어. 나 노인 할 거야. 이런다고 내가 노인이 될 수가 없어요. 청소년이라는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성취주의는 포기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은 이혼하면 되죠. 포기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강사 일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변호사가 하고 싶어. 그럼 강사라는 지위, 성취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주의는 포기하거나 응? 아니면은 내가 선택할 수도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어. 받아들이셔야 돼. 성취주의는 선택할 수 있고 포기도 할 수 있다. 3번도 틀렸죠. 4번 A는 B에 비해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귀속주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는가. 그다음에 남성 우월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는가 여자로 태어나는가 또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야. 그런 건 다 무슨 지위야? 귀속주의죠. 근데 요즘에는 성취주의가 중요해요. 내가 가난하고 뭐 시골 지방 출신의 뭐 그런 사람이라도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지위를 획득한다면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성취지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4번 답이 될 수가 없고 답은 5번입니다. 가해는 개인이 동시에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 들어갈 수가 있어. 공통점이 되겠고 답은 5번이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강사 일을 하면서 대학생이면서 엄마의 아들이면서 큰아들이면서 할머니의 손자고 상민이의 친구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3번 답은 5번이었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20대랑 30대에 각각의 소속 집단과 지위가 나와 있는데 좀 써볼게. 우리 20대 때는 자, 가족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학생회장, 대학교,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 다음에 각각의 지위가 뭐냐면은 장남이고, 그 다음에 학생회장이고, 그 다음에 간사래요. 네, 간사한 사람인가 봐요. 30대에는 왜? 왜? 30대는 자, 또 가족에 속해 있죠. 어, 가족이 화목한가 봐. 가족에 속해 있고 대학교 동창회, 그 다음에 회사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지위가 뭐가 되냐면은 아버지가 됐네요. 결혼을 했나 봐요. 그 다음에 동창회에서 총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대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공식적 사회기관과 비공식적 사회기관, 그다음에 1차적 사회기관, 2차적 사회기관을 좀 구분하시면은 가족은 1차적 사회기관이고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지. 대학은 2차적이고 공식적이고 시민단체는 2차적이고 비공식적이죠. 음, 얘도 1차고 비공식적. 대학교 동창회는 2차적이고 비공식적이고 그다음에 회사도 2차적이고 비공식적입니다. 그다음에 성취지위랑 귀속지위를 표현을 좀 하시면은 장남은 귀속지위예요. 귀속지위야. 학생회장은 성취지위고 간사도 성취지위죠. 아버지는 성취지위죠. 아버지가 됐다는 거는 애를 낳았다는 거잖아. 애가 없는 아빠가 있어? 없어요. 애는 노력을 해서 낳는 거지.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봐. 노력을 했어요. 총무, 성취지위죠. 대리도 성취지위입니다. 우리 1번 선지부터 볼게. 20대 갑이 속한 공식적 사회기관은 대학교 한 개죠. 1번 틀렸고. 2번. 30대의 갑의 지위 중 귀속지위는 없습니다. 셋 다 성취지위고요. 3번. 갑이 속한 2차적 사회기관은 30대는 몇 개야? 대학교 동창회랑 회사 두 개죠. 20대는 대학교랑 시민단체 두 개네요. 그래서 적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4번. 20대보다 30대에 더 많은 성취지위. 20대는 성취지위가 회장이랑 간사 두 개인데 30대는 아버지 총무 대리 세 개니까 30대에 더 많은 성취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개수만 잘 세신다면은 이거 구분하는 거는 눈 감고도 해야 돼. 그냥 딱딱딱딱 보여야 돼. 이거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개수만 정확하게 세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 자, 5번 볼게요. 갑이 속한 비공식적 사회기관의 수는 20대는 두 개죠. 근데 30대는 세 개죠. 30대가 더 많습니다.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6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지금 기준이 두 개가 있고 첫 번째는 안 나와 있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회기관 유형이 A, B, C, D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사례가 기억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직업 훈련소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와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나뉜다 그랬어? 사회와 내용에 따라서 사회기관이 뭐랑 뭐로 나뉘어? 차를 보지 말고 날 봐야지. 내용에 따라서 기초적 내용, 전문적 내용으로 1차랑 2차가 나뉘었잖아. 기억나 안 나? 나요. 방금 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 그러면은 자, 직업훈련소가 지금 C에 걸쳐 있죠. 그러면은 C, 직업훈련소는 1차적 사회기관이야? 2차적 사회기관이야? 2차죠. C가 2차적 사회기관이 되는 거고 D가 1차적 사회기관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내용에 따른, 사회와 내용에 따른 구분 말고 또 뭐에 따른 구분이 있었어? 목적. 그렇지. 설립 목적에 따른. 그럼 설립 목적에 따라서 뭐랑 뭐로 나뉘어? 공식, 비공식. 그렇지. 공식, 비공식으로 나뉘는데 직업훈련소는 설립 목적이 교육이야? 아니야. 교육이요. 교육이죠. 그럼 얘는 공식적 사회가 되는 거고, 그럼 A가 비공식적 사회가 되겠지. 잘못 구분했구만. 반대로 했어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 자, 그럼 가에는 사회와 시기가 아니라 설립 목적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1번 틀렸죠? 2번. A와 달리 B는 2차적이 아니라 공식적 사회기관이죠. 3번. 회사 내 노동조합은, 일단 노동조합은 설립 목적이 사회화야 아니야? 아니, 아니죠. 비공식적이고, 영유아기 때 진행되는 거 아니면은 성인기에 이루어지는 거. 성인기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비공식이면서 2차라서 A면서 C겠네요. 3번 틀렸고. 4번. 개인의 인성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1차적 사회기관이겠지. 영유아기에 진행되는 사회와. 그래서 D가 되겠습니다. C가 아니라 D로 바꿔주셔야 되고, 다음은 이제 5번인데, 기억에는 비공식적 사회기관, 회사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그다음에 1차적 사회기관에는 가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6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자, 갑은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땡땡 교육 연수원에서, 자, 연수원 나왔습니다. 연수원은 설립 목적이 연수죠. 사회화죠. 공식적 사회기관이요. 그 다음에 교감, 어, 연수를 받은 뒤 교감으로 임명됐대. 그럼 갑은 지금 무슨 사회화를 경험한 거야? 그쵸. 교감이 되기 전에 교감으로서 갖춰야 할 행동 방식이나 가치관을 습득하기 위한 사회이기 때문에 얘기사회가 되는 거고요. 교감은 무슨 지위야? 성취. 성취지위죠. 그 다음에 스마트 교실이 도입된 다이아몬드 고등학교. 자, 고등학교는 몇 차적 사회기관이야? 무슨 사회기관이야? 공식적. 그쵸. 그 다음에 아들 나와 있는데 아들은 무슨 지위야? 비속. 기속지위죠. 기억부터 볼게요. 갑은 얘기사회 경험한 거 맞죠?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을은 을의 제사회와 한번 읽어볼게요. 교사로 근무 중인 을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적응이 어려웠는데 퇴근 후 아들로부터 스마트 기기에 대해 배웠대요. 그러면 지금 을은 무슨 사회화를 경험한 거야? 제. 응. 을은 제사회화를 경험했죠. 응? 아들로부터. 갑은 연수원에서, 아니, 연수원은 기억이죠? 연수원에서. 응? 니은 봐봐. 을의 제사회화는 가족한테 이루어진 거지. 가족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기억과 디귿. 연수원은 공식적이고 2차적이죠. 그러면 기억과 디귿은 모두 2차적 사회기관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니은과 리을은 모두 성취주의냐? 아니죠. 아들은 귀속주의죠. 그래서 리을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8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어렸을 때부터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 야구 선수는 성취지휘죠. 1번 봐봐봐. 기억은 성취지휘다. 근데 비읍, 어머니. 어머니가 됐다는 거는 결혼을 했다는 거고 애를 낳았다는 거기 때문에 얘도 노력을 통해서 얻은 지위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성취지휘고요. 고등학교에 입학 후 학교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로 활약했대. 응? 주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대. 2번 보시면은 디귿은 갑의 야구 선수로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일단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바꿔야 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고요. 야구 선수로서 활약했죠. 그래서 야구 선수로서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 맞아요. 3번 리을은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달리 2차적 사회기관이야. 대학, 고등학교 둘 다 2차적 사회기관이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대학교 진학 대신 프로팀에 입단했대요. 그래서 프로팀은 니은 리을 고등학교, 대학교와 달리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그래서 프로팀이라는 거는 야구팀은 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까지 볼게. 시옷.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래. 이거는 지금 서로 다른 두 역할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냥 진로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는 거죠. 그거는 서로 다른 두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저랑 9강 수능 기본 문제 8개 풀어봤고요. 틀릴 만한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틀릴 만한 문제는 없었고 저랑은 10강에서 수능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